안녕하십니까. 저희는 Production of Hydrogen by Steam Methane Reforming Process 공정에 대해 연력학적 내용을 기반으로 발표를 진행하게 될 김동재, 정지용, 김동현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목차를 통해 발표를 구성하려 합니다. 우선 저희는 정부가 혁신성장 전략 투자 방향에서 3대 투자 분야로 선정한 수소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본 프로젝트를 통해 공부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수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제 체제를 의미하는 수소 경제는 1970년 등장 이후 꾸준히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이상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손꼽혀 왔습니다. 과거 수소 경제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수소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일종의 기대감이었지만 최근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의미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수소 경제는 수소를 생산하고 에너지 공급과 수요 전체 영역에서 수소와 전기를 주요한 에너지 유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제 체제를 의미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이고 지역적 편중이 없는 풍부하고 보편적인 에너지인 것은 물론이고 지리적 이점을 가진 일부 국가들의 중심의 탄소 경제 에너지 공급 사슬에서 벗어나 기술력이 있다면 누구나 수소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평등의 경제 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이 수소 경제의 큰 장점입니다. 그럼 수소 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소 경제는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 산업 구조를 말합니다. 즉,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를 통해 발전 동력을 얻어 이를 자동차 등 수송용 연료, 전기, 열 생산 등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를 말합니다.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 위주의 에너지 시스템 경제를 수소 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국가의 주된 에너지원을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고 중동 등에서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수소차나 연료전제 등 국내의 경쟁력 있는 미래 유망 품목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수소차 양산, 핵심 부품 국산화 등 수소 활용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력을 자동차, 선박 등 전통 주력 산업과 연계하면 세계적으로 수소 경제를 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에너지원인 LPG, 휘발유, 석탄 등의 1차 에너지원을 원료, 연료, 전기로 생산합니다. 이것을 미래에는 수소 에너지를 캐리어로 전기와 원료, 연료를 생산하고 이를 전기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수소가 수요로 이루어지기까지 필요한 5가지 단계의 밸류체인을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는 천연가스, 석탄, 석유로부터 계질화, 리포메이션을 통해 생성될 수 있고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수전하여 생성될 수 있습니다. 다시 수소 에너지를 운송, 저장 장치인 파이프나 탱크를 통해 이동할 수 있고 이는 퓨얼셀에 저장하여 전기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다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연료전지는 다음 그림처럼 연료전지는 연료 중 1몰의 수소와 공기 중에 0.5몰의 산소가 전기화학 반응을 의해 직접 발전되는 원리를 지닙니다. 애노드에서 수소는 전해질을 통해 캐소드로 이동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중에서 산화전국에서 수소 이온과 전자가 발생되고 이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 실질적인 전기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최종 반응은 수소와 산소를 결합하여 전기와 물, 그리고 열을 생성하므로 친환경적인 에너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소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왜 메테인 공정을 사용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이용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화석연료를 통한 수증기 계질 방식과 전기 분해 방식, 그리고 부생수소 방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중 실질적인 생산량을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수증기 계질 방식과 전기 분해 방식입니다. 현재 글로벌 수소 생산의 96%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물을 전기 분해하는 방식은 친환경적이지만 현재 높은 생산 단가를 가지고 있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그 이유로서 재생에너지에서 수소를 생산하려면 우선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를 수전해로 수소 에너지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처럼 수소로 전환되어도 저장과 수송 과정을 통해 최종 사용처에서 연료 전지를 통해 전환된 수소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60% 이상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개발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선택한 천연가스 계질법은 가장 효율이 높고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생산 방법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수소 제조 기술을 말합니다. 천연가스는 메탄을 포함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수소 계질 공정을 통해 수소 제조는 진보된 기술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방법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수소를 운반할 수 있는 관계로 인프라 기반 조성의 문제점 또한 다른 수소 제조 방법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수소의 95%는 대규모 집중시설에서 천연가스 계질법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며 대부분 석유 정제나 비료에 들어가는 암모니아의 생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래 화학식과 같이 천연가스내 메테인, 프로페인, 에탄올 등 수증기를 반응시켜 수소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CO, 일산화탄소는 불안정함으로 H2O, 물과 반응하여 CO2와 H2를 생성합니다. 부분 산화에서는 탄화수소를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히 산화하는데 공기 중에 있는 제한된 양의 옥시전과 천연가스 안에 메테인, 프로페인 등을 부분적으로 산화시킵니다. 부분산화 공정법은 엔탈피의 값이 음수인 발열 반응이므로 앞서 살펴보신 흡열 반응인 수증기 계절 공정과 달리 에너지 소비량에서 아주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빠른 반응 속도와 발열 반응으로 폭발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부반응 산물로 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자연스레 수증기 계질 반응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수증기 계질 반응은 흡열 반응이므로 발열 온도를 유지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co-gasification 기술은 증기의 적당량의 산소가 존재하는 기화장치에 열을 가하는 방법으로 석탄은 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혼합물로 변형됩니다. 중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수소 제조 기술로 바이오매스는 농작물의 잔여물, 옥수수의 줄기, 잎, 밀집 등 유기농 고체 쓰레기와 동물 배설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030년 수소 제조 비용을 예측한 표인데 천연가스 수증기 계질 공정을 통해 제조하는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팀은 Steam Methane Reformation을 통한 수소 제조 과정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네, 이어서 아스펜 하이시스 시뮬레이션을 발표를 맡게 된 김동현입니다. 주어진 레퍼런스를 통해서 공정 방법의 H값과 S값을 찾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를 실제 결과로 가정하여 이어지는 스프레드시트와 매트랩을 활용해서 이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터빈 듀티의 계산식입니다. 일반적인 에너지 수지에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열을 0으로 두면 엔탈피 변화는 축일이 됩니다. 이 축일은 가역 단열 과정에 터빈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 터빈은 실제 터빈은 비가역적이므로 이피션시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컴프레서입니다. 컴프레서는 터빈의 역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컴프레서는 터빈과 달리 아웃렛 스트림의 압력까지 압축시키는 데에 얼마나 최소한의 일이 드는가가 중요하므로 이피션시는 터빈과 반대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펌프입니다. 펌프는 액체에서 사용되는 컴프레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식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위에 있는 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압축된 액체의 엔탈피를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래의 식을 활용해서 축 2를 구하게 됩니다. 또 V가 P에 대해서 무관하다는 조건이 있으면 맨 마지막의 식처럼 V 곱하기 P2-P1의 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열교환기입니다. 열교환기에는 보일러와 컨덴서가 있는데 보일러는 핫스트림에서 플루이드로 열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컨덴서는 플루이드로부터 밖으로 열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에너지 수지식에서 운동에너지 및 위치에너지와 추기를 무시한
에너지 수치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스팀 메테인 리포밍 공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스트림으로 메테인과 물의 혼합물이 들어가고 U-1 스트림에는 내추럴 가스가 들어갑니다. 열 교환기와 반응기를 번갈아서 지나간 뒤 맨 마지막에 세퍼레이터를 통해서 물은 아래쪽 리퀴드 스트림으로 빠지고 수소는 가스로 위쪽 스트림으로 빠지게 됩니다. 네, 반응기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세퍼레이터에서 가스 페이즈로 빠져나온 수소는 운반, 운송을 하거나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리퀴드로 바꿔줘야 합니다. 사진으로 보이는 공정은 가스 수소를 리퀴드 수소로 바꾸는 공정입니다. 네, 아스펜 하이시스의 특성상 온도, 압력, 유량, 조성이 설정되지 않으면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화면은 이 중에서 1번 피드의 조성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레퍼런스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팀 메테인 리포밍 즉 SMR 공정은 보통 수소 대비 탄소의 부피가 4대1이 일반적입니다. 효율이 매우 높은 공정에서는 약 2.7대 1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 화면과 같이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뮬레이션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하므로 임의의 조성과 임의의 유량을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반응기를 빠져나오는 스트림의 몰 분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본 결과 B5 셀에서 볼 수 있듯이 메테인과 물 조성이 각각 50대 50이 될 경우 수소 대 탄소의 부피가 가장 작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조성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네, 이는 완성된 스팀 메테인 리포밍 공정 도면입니다. 네, 레퍼런스에 의해서 가스 수소를 리퀴드 수소로 만드는 공정의 피드는 300톤 per day입니다. 그렇기에 가스 페이즈로 나오는 수소 스트림의 질량 유속과 질량 분유를 곱해보았더니 원하는 생산량보다 한참을 밑돌았습니다. 생산량을 올려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1번 스트림의 유량을 높여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1번 스트림의 경우 약 740만 킬로그램 per hour로 하자 원하는 프로덕트의 양이 생산되었습니다. 이 공정은 최적화가 되지 않은 공정이기에 앞으로 최적화를 수행하다 보면은 1번 스트림의 유량을 줄여도 동등한 프로덕트가 생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정에서 사용된 장비들의 듀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MR 공정의 히터 1과 HE5입니다. 각각의 파워와 듀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히터 1은 4번과 히티드 4 스트림 사이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물성치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일러는 위와 같은 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계산한 결과 2.88 곱하기 10의 6승 kW로 시뮬레이션에서 계산한 2.878 곱하기 10의 6승 kW와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HE5입니다. HE5는 9번과 10번 스트림 사이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스트림들의 물성치들을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2.968 곱하기 10의 6승 kW로 마이너스 2.969 곱하기 10의 6승 kW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스 수소를 리퀴드 수소로 바꾸는 공정입니다. 정확하게 조건이 주어진 펌프만 듀티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컴프레서입니다. 컴프레서는 위에 보시다시피 이런 식을 따릅니다. 계산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익스펜더입니다. 익스펜더는 위와 같은 식을 따릅니다.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펌프에 대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는 LNG-1과 LNG-2 스트림 사이에 있습니다. 각 스트림들의 물성치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 상황은
시뮬레이터에 의해 LNG2의 엔탈피를 알고 있지만 모르는 상태라고 가정을 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efficiency에 의한 계산값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V가 P에 대해서 무관할 때 축일은 V 곱하기 P2-P1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를 사용한 축일은 약 65kW이며 efficiency에 의한 계산은 약 45kW입니다. 둘은 값이 다른데 그 이유는 하이시스에서 계산한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는 스트림의 이상적인 덴시티를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 값과는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스펜 하이시스를 사용해서 계산했다면 지금부터는 엑셀과 매트랩을 사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계산 시 사용할 상태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입니다. 1번부터 SRK, PR, 리케슬러입니다. 계산에 앞서 각각의 상태 방정식에 대해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RK 상태 방정식입니다. SRK 상태 방정식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1949년에 발표된 RK 방정식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RK 방정식은 이전에 발표된 반데르발스식을 개선시킨 식입니다. 반데르발스식을 사용하여 증기압을 추산하면 실험값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레들리와 컹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시켰습니다. 따라서 RK식은 반데르발스식보다 증기압 추산과 밀도 계산에 있어 우수합니다. 이후 1972년 순수 성분에 대해 중기압 추산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 소브가 RK식의 피처에 편심인자를 도입하였습니다. 편심인자란 순수한 성분의 끓는 점, 분자량, 극성 등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나타내어주는 인자입니다. 이때 분자가 완전 구형과 비극성에서 벗어나는 정도에 따라 편심인자의 값은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SRK식은 뒤이어 소개할 PR식과 함께 탄화수소 계열의 상평형 추산에 많이 쓰입니다. 비록 SRK식이 알파 함수를 도입하여 유체의 증기압 추산을 상당히 개선했지만 임계 압축인자 ZC의 값이 실험 값보다 너무 크게 예측되어 밀도 계산에 큰 오차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착안하여 펜과 로빈슨이 임계점에서의 압축인자 값이 0.3075가 되도록 식을 변형하였습니다. SRK식의 분모에 항을 추가하여 액체의 부피 계산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PR식은 탄소가 6개에서 10개 정도의 탄화수소 계열에 대해서는 우수하지만 여전히 액체의 밀도 추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후 PRSV식이나 PRB식과 같이 더욱 개선된 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리케슬러 방정식은 비리얼 방정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BWR, 베네딕트 웹 루빈 방정식을 개선시킨 식입니다. 이 방정식은 비선형 방정식으로 근이 여러 개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여 초기 예측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리케슬러 방정식은 비극성이나 약한 극성의 기체에 대해 오차 2%에서 3% 미만의 결과를 제공해 줍니다. 이때 포화곡선 부근에서 이 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의 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용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리케슬러 방정식은 대응상태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때 대응상태 원리란 간단히 말해서 서로 다른 물질의 물리량을 환산된 단위로 나타내면 그 물질들에게 공통된 물리법칙이 성립한다는 원리입니다. 기체의 운동 방정식이 기체의 압력, 온도에 영향을 받을 뿐 종류와는 관계없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리케슬러식을 직접 사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대신 리케슬러식으로 계산되어진 다음에 상관관계 표를 활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이때 환산온도와 환산압력 값이 표에 나타난 값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폴레이션을 하여 조건에 맞는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의 공정 과정입니다. 크게 힛 익스체인저 또는 히터, 리액터, 세퍼레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실제 계산하는 파트가 4개입니다. 각각의 파트는 사진에 나타내었습니다. 이때 동일한 과정은 하나의 과정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각각의 과정들은 2차 프로젝트와 같이 화면에 파란색 화살표로 나타내어진 과정을 거쳐 계산을 진행했습니다. 총 3단계이며 각 단계에서의 엔탈피와 엔트로피의 변화를 계산하여
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1번 스트림에서 3번 스트림, 또 9번 스트림에서 10번 스트림, 이 두 과정의 계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과정은 모두 상변화가 포함된 과정입니다. 따라서 상변화가 일어나는 물질과 그렇지 않은 물질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이때 상변화가 일어나는 물질은 각 온도의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엔탈피와 엔트로피의 차이를 구했고, 그렇지 않은 물질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방식을 따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 가지의 상태 방정식을 이용했습니다. 두 과정은 조성의 차이만 있고 계산 방식은 모두 동일한 과정입니다. 다음은 실제 계산 과정입니다. 먼저 상변화가 일어나는 물질에 대해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두 조건에서 엔탈피 및 엔트로피의 차이를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변화가 없는 물질에 대한 계산 방법입니다. 잔류 성질을 구해야 하는 1단계와 3단계는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그렇지 않은 2단계는 다음에 나타난 식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위의 두 식은 모두 이상기체에 대하여 등합 공정일 때 적용되는 계산식입니다. 다음은 1, 3단계에서 상태 방정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과정입니다. 많은 반복 계산이 요구되는 과정이므로 매슬랩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SRK와 PR은 파라미터 값의 차이만 제외하면 거의 동일한 과정이므로 SRK와 리케슬러 식을 이용한 방법만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단계에서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매슬랩을 이용하여 반복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상기체 상태에서의 열 용량은 교과서를 이용하여 구했고, 이를 적분하여 엔탈피와 엔트로피의 변화를 계산하였습니다. 이전 슬라이드까지 보았던 계산은 모두 혼합물에 대한 계산이기 때문에 단일 물질만 있을 때와는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때 몰 분율을 사용하면 혼합물의 물성을 근사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합물의 임계온도 및 압력, 편심인자 같은 물성들에 대해 몰 분율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마지막 엔탈피와 엔트로피 계산도 마찬가지로 진행합니다. 아래는 설명한 방식을 사용하여 구한 1번 스트림에서 3번 스트림 과정 엔탈피 및 엔트로피의 변화값입니다. 다음은 상변화가 없는 두 과정입니다. 앞의 두 과정과 마찬가지로 등합으로 진행되며 계산 방식이 동일한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여 매슬랩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조성이 같기 때문에 온도 변화만을 고려해 주었습니다. 매슬랩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혼합물의 물성을 근사할 때 생기는 오차와 상태 방정식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오차가 중첩되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스팀 메세인 리포메이션을 통해 생산된 수소가스는 13바 300K 온도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를 연이어 액화시키는 공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베이퍼 상태인 수소는 저장의 효율이 낮기 때문에 냉각과 감압 과정을 통해 이동 탱크나 저장 탱크에 저장하게 됩니다. 최종 저장 단계에서 온도와 압력은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Saturated Liquid 상태를 이용하였습니다. 앞선 2차 프로젝트처럼 위 그림은 좌측 상단에는 초기 값인 13바 300켈빈의 수소를, 우측 상단에는 원하는 값인 1.0226바 20.4켈빈의 값을 지정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엔탈피와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구할 수 없으므로 PAS A, B, C 과정을 사용하여 모두 합치게 되었습니다. 우선 앞서 오버뷰 슬라이드의 PAS B 경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아이디얼 가스 상태의 두 상태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상기체에서 엔탈피와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계산하는 공식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여러분이 보시기처럼 우측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PAS A와 C에서 엔탈피와 엔트로피입니다. SRK와 PR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큐빅 EOS에 교재에 나온 도표를 이용하였고, Residual Property를 구하기 위해 2차 프로젝트와 같은 방식, 엑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값은 우측 상단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소 생산 공정 중에 스팀 메테인 리포네이션 공정을 살펴보았습니다.
SMR 공정에서 사용되는 반응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평형상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반응기로 들어가는 3번 스트림의 온도를 조금 더 높여준다면 더 많은 수소가 생산될 것입니다. 하지만 스트림의 온도를 높이려면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코노믹 트레이드오프, 즉 프로덕트의 수율 향상에 반하여 공정에 필요한 다른 경제적 요소의 증가로 인한 최적화된 온도를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나아가 수소의 저장 등에는 최근 탄소 수저와 같이 더욱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더욱 개선하여 수소의 생산과 운송 등 밸류 체인에 대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저희 또한 앞으로 관심을 갖는 화학공학도가 되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